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실한TV 염혜석 회계사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법인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아직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요 카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이번에는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, 또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? 이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소규모 법인 요건을 좀 보면요,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는데,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또 부동산 임대소득 요 합쳐서 70% 이상인 일단 그런 법인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해당 사업연도에 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어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, 전체 지분의 50%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그 사업연도 종료의 현재 3년까지는 법인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인 전환하실 거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제도의 취지는요,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법인과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요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이 고위공직자들이 가족법인을 만든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좀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이런 규제가 생겨났습니다. 이 규제는 뭐 앞으로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최적의 방법은요, 이 부동산 임대업은 합법적인 비용 처리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.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.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 전환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.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결손금, 그러니까 이 손실을 최대 15년 동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 초기에는 비용만 발생할 거고요, 수입이 없을 겁니다. 그 수입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장부를 잘 작성하셔서 또 비용 처리를 잘 하셔서 쌓아뒀다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쌓아놨던 손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1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 발생했던 비용, 어떤 비용을 쓸 것인가 합법적으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는 1,8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법인 명의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그 주유비 같은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. 법인 명의 차량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개인 명의 차량을 그 운행하면서 주유비를 냈다?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, 또 가장 크게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게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겁니다. 법인 명의로. 뭐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. 법인 명의로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 납입하는 그 기간에는 비용 처리하고, 나중에 보험 수익금을 났을 때는 또 그 수입 처리하면 뭐 되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 금융상품 가입하는 걸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. 결국에는 어쨌든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큰 이익이 생기실 텐데, 그 잉여금을 최대한 세금이 안 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 쌓아놨던 잉여금을 나한테 인출했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.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요,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. 이런 것들, 나의 그 법인의 잉여금을 나한테 인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,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그 잉여금이 발생했을 당시 좀 텀을 뒀다가 뭐 퇴직을 한다, 대표이사 퇴직을 한다,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해서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적습니다.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좀 연구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인데, 가족법인으로 법인을 운영했을 경우, 이랬을 경우에 자금 거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주주가 법인에 돈을 넣거나 뺄 때
이럴 때 그 자금 거래할 때 돈을 넣지 않은 다른 주주들이, 돈을 넣은 주주들이 다른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증여한 거 아니냐라는 또 증여 추정 규정이 있는데, 뭐 예를 들어 법인의 돈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. 법인의 돈을 빌려준 이유가 다른 주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인한테 빌려준 거 아니냐,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증여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. 증여 추정 뭐 규정이 있거든요. 이렇게 돈을 넣거나 뺄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. 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, 먼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빨리 법인 전환하시는 게 낫습니다.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 전환하면 3년 동안은 동일하게 성실신고 확인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의사결정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죠. 간혹가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법인 전환 해봤자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,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, 뭐 그 얘기도 뭐 일리는 있는데, 중요한 것은 이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을 이용해서는 내가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지만 어떤 규정을 지킨 상태에서, 뭐 상법이든 상법, 세법이든 세법 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뭐 세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면밀히 좀 비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단순하진 않습니다. 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과세 이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을 쌓아뒀다가 인출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세금을 좀 적게, 아예 안 낼 수는 없고요, 아예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또 세금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겠죠. 그리고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포괄 양수도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, 아니 그냥 일반 양수도가 유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법인마다 요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무조건 포괄 양수도가 좋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 포괄 양수도도 있고 일반 양수도도 있는데 또 현물 출자도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. 주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랑 꼭 한번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런 상담을 받을 만한 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요 이메일 주소나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설명 드릴 수도 있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